안녕하세요. 모두야의 박병호 기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럽의 어느 국민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여러분은 유럽의 국민차 하면 어떤 차가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폭스바겐의 비트를 떠올리실 분들이 많으시겠죠. 애초에 이름부터가 국민차였으니까요. 그런데 이번 시간에 다루게 될 국민차는 이제 그 명맥과 전통이 끊어지게 된 비틀과 달리 독립된 브랜드로 거듭나며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누리고 있는 차입니다. 바로 영국의 미니입니다. 1950년대는 아마도 현대사에서 유럽이 가장 가난했을 시기였을 것입니다. 그 원인은 다름 아닌 제2차 세계대전에 있죠. 1939년에 벌어져 1945년에 끝난 이 전쟁은 전 유럽을 황폐화시키고 유럽의 산업 기반을 파괴했습니다. 이 때문에 1950년대에는 이른바 버블카라는 형태의 자동차들이 유행을 하게 되는데요. 버블카는 조금 거칠게 표현하면 3륜 오토바이에 지붕을 씌운 수준에 불과했던 차량입니다. 이 시기 만들어진 버블카들은 주로 독일과 이탈리아 등 추축국에 속해 있었던 국가들에서 주로 만들어졌는데요. 이탈리아의 이소에서 개발하고 BMW가 생산한 이소 2세타 혹은 메서슈미트의 KR200 등이 있습니다. 메서슈미트는 2차 대전 시기 나치 독일 공군의 주력기인 BF109를 생산했던 그 회사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럽 본토에서 유행하기 시작한 버블카는 곧장 영국으로도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는 영국도 경기가 좋지 못했는데요. 특히 영국은 전쟁이 끝나고 미국으로부터 받은 막대한 원조금을 갚기 위해 기존에 보유하고 있었던 수많은 해외 영토를 미국에 넘기는 것과 더불어 국가 내부적으로도 초긴축 경제정책을 지속해야 했습니다. 이 때문에 영국은 1950년대 내내 부분적인 배급제를 실시하는 수준으로 경제가 추락한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1956년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이집트의 나세르 대통령이 수에즈 운하의 일방적인 국유화를 선언해버렸는데요. 이렇게 되자 그동안 이라크에서 수에즈를 거쳐 온 건데도 원유 공급이 끊기면서 영국의 유가가 치솟기 시작합니다. 이 때문에 휘발유가 배급제 품목으로 지정되면서 시장의 공급이 크게 제한되고 맙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난해진 영국인들의 입장에서 버블카는 아주 훌륭한 대안으로 여겨졌습니다. 특히 3륜 구조의 버블카는 영국의 자동차세법상 오토바이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자동차 대비 세금이 훨씬 저렴해서 서민층들로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끌게 됩니다. 게다가 영국 자체적으로도 이 수요를 잡기 위해서 구조적으로 버블카와 다를 바 없는 각종 3륜 자동차들이 잇따라 출시되면서 영국의 도로 곳곳에는 버블카와 3륜 차들이 활보하게 됩니다. 하지만 영국의 자동차 산업계에서는 이런 현상을 대단히 불편하게 여겼습니다. 특히 버블카와 3륜차들이 영국의 도로를 잠식하는 모습을 본 어느 영국 신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국의 거리에서 이러한 자동차는 사라져야 한다. 이 말을 한 당사자는 당시 영국 최대의 자동차 제조사인 브리티시 모터 코퍼레이션의 수장이었던 램버리 남자 레너드 로드입니다. 그는 독일에서 넘어온 버블카들과 영국 내에서 만들어지는 조잡한 3륜차들이 거리를 메운 것을 대단히 언짢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 당시 영국 3륜차의 수준이 어느 정도였냐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것들 또한 버블카와 별 차이가 없었던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버블카와 3륜차는 불안한 차체 구조와 안정성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면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렇게 조잡하고 불안정한 자동차들이 거리를 활보하는 것을 더 두고 볼 수 없었던 레너드 로드는 적정한 크기, 우수한 연비와 실용성을 겸비한 제대로 된 소형차를 개발할 것을 결심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추진하기 위해 그리스 출신의 한 설계자를 불러들이는데요. 그가 바로 미니의 아버지 알렉 이시고니스 경입니다. 레너드 로드가 알렉 이시고니스에게 지시한 사항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길이는 3m, 폭과 높이는 각각 1.2m로 제작할 것. 둘째, 연비가 우수해야 할 것. 셋째, 실내 길이는 최소 1.8m로 확보하고 4명의 성인이 승차할 수 있을 것. 넷째, 모든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가격을 달성할 것. 다섯째, 엔진 등 구동계는 기존의 것을 사용할 것. 이러한 조건은 사실 지금도 달성이 상당히 어려운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3.1m의 길이와 1.2m에 불과한 폭과 높이는 지금의 경차보다 훨씬 작았던 티코, 마티즈 등보다 작고 심지어 빡빡하게로 유명한 일본 경차 규격보다도 작은 것입니다. 아마 오늘날 이런 규격으로 차를 제작하게 되면 그 차는 초소형 자동차로 분류가 될 것입니다. 게다가 신차 충돌 안전 기준이 당시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강화된 지금은 저 크기로 성인 4명이 탈 수 있는 차를 개발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것입니다. 게다가 당시에는 지금처럼 내연기관 기술이 그다지 성숙하지 못했던 시기였기에 두 번째 조건이 우수한 연비를 달성하는 것도 상당한 난제였습니다. 특히 다섯 번째 조건까지 감안을 한다면 더더욱 어려운 일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네 번째 조건까지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이지 혁신적인 설계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알렉 이시고니스는 이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는 소형차를 개발하기 위해 그동안 BMC 내부에서 함께 일했었던 유능한 설계자들을 불러 모아 새로운 소형차의 초안을 잡기 시작합니다.
프로젝트명 ADO15로 명명된 이 설계안은 미니의 근간이 됩니다. 알렉이 싱오니스는 신차를 설계하면서 가장 결정적인 요소 두 가지를 키포인트로 잡게 됩니다. 그중 하나는 짧은 오버행, 또 다른 하나는 엔진의 배치입니다. 오버행은 차축으로부터 차량의 끝단부까지의 길이를 말하는데요. 특히 미니는 이 오버행을 정말 극단으로 줄여내는 방식으로 실내 공간을 창출하는 핵심인 휠베이스를 최대한으로 확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줄인 전후 오버행 덕분에 3m의 길이와 1.8m의 실내 길이를 동시에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바퀴의 자리를 잡았으면 다음으로는 엔진을 배치해야 할 텐데요. 알렉 이시고니스는 실내 길이 확보를 위해 엔진을 가로로 배치한다는 구상을 적용하게 됩니다. 엔진을 가로나 세로로 배치하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그림을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엔진을 세로로 배치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보닛이 길어지는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엔진을 가로로 배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엔진을 가로로 배치하게 되면 보닛의 길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미니는 영국제 소형 승용차들 중에 거의 처음으로 전륜구동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전륜구동은 앞바퀴가 조향과 추진을 겸하는 덕분에 작은 차급에서도 충분한 주행 성능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었고, 후륜구동과 달리 차체 하단을 지나가는 추진축이 필요하지 않은 덕분에 실내 공간을 극대화하면서 중량까지 절감해 연비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엔진의 위치 자체도 최대한 앞으로 밀어낸 덕분에 더 넓은 실내 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죠. 짧은 오버행과 전륜구동이라는 이들 요소는 모두 레노드로드가 지시한 사항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엔진은 기존에 사용하고 있었던 오스틴 A 시리즈의 엔진을 사용했는데요. 다만 이 엔진은 본래 후륜구동용 차량에 탑재하는 것을 전제로 했던 엔진이었기에 이를 가로 배치에 맞게 개량하는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미니의 비좁은 보닛에 쏙 들어갈 수 있도록 스트로크를 줄이는 방식으로 배기량을 덜어냈죠. 미니 전용으로 개량이 이루어진 이 엔진은 지금의 기준으로는 정말 보잘것없는 33마력의 최고 출력은 했지만 작고 가벼운 미니에게는 충분하고도 남는 성능이었습니다. 서스펜션 역시 미니의 크기에 맞게 극단적으로 소형화된 구조를 채용했는데요. 전륜에는 V10원, 후륜은 트레일링암 구조로 되어 있는 미니의 서스펜션은 알렉 이시고니스의 친구이자 독특한 미니벨로 자전거로 유명한 알렉스 몰튼이 설계했습니다. 휠 또한 직경이 고작 10인치에 불과한 앙증맞은 크기를 적용해 휠하우스 크기를 줄여 실내 공간 침해를 막았습니다. 차체 구조는 모노코크를 적용하는 한편으로 별도의 서브프레임을 더해 강성을 확보했습니다. 이른바 고카트라고 표현되는 미니의 주행 특성은 이렇게 극단적인 소형화와 경량화 솔루션이 적용된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국의 국민차 미니의 설계가 완성이 됩니다. BMC 산하에서 만들어진 미니는 1959년 모리스와 오스틴의 두 개 브랜드로 출시가 이루어집니다. 모리스 버전은 모리스 미니 마이너로, 오스틴 버전은 오스틴 미니로 각각 발매가 되었습니다. 차명인 미니는 라틴어로 최소를 의미하는데요. 앞서 보여드렸던 미니의 극단적인 소형화에 입각한 설계사상에 정확하게 들어맞는 이름이었습니다. 사실 지금 미니는 미니가 아니라 미니는 영국 시장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됩니다. 작고 귀여운 외관에 비해 여유 있는 실내 공간 덕분에 당시에도 덩치가 컸던 영국인 남성 4명이 한 번에 승차할 수 있었으며 트렁크도 크기에 비해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키 180에 몸무게가 좀 많이 나가는 저조차도 여유롭게 승차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특유의 작고 가벼운 차체와 효율적인 전륜구동계의 채용 덕분에 우수한 연비와 주행 성능을 제공했습니다. 이후 미니는 마크 1부터 마크 7까지 개량에 개량을 거듭하면서 공식 출시 이후 무려 40여 년이 지난 2000년도까지 생산이 이어지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니는 극단적인 소형화 및 경량화 설계로 고카트에 가까운 주행 질감과 뛰어난 운동 성능을 발휘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성을 경주차로서의 가능성으로 접근한 이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존 쿠퍼입니다. 존 쿠퍼는 알렉 이시고니스의 친구이자 포뮬러 1 경주차를 제작했던 엔지니어로 미니의 잠재력을 알아보고는 BMC의 경영진에 직접 미니를 기반으로 하는 고성능 모델의 개발을 제안했는데요. 이것이 바로 1962년 등장한 미니 쿠퍼입니다. 오리지널 미니 쿠퍼는 일반 판매용 미니에 비해 훨씬 강력한 엔진을 사용했는데요. 오리지널 미니의 엔진의 스트로크를 늘려서 997cc로 배기량을 늘리고 경주용 자동차에 쓰던 트윈 카브레터를 장착해 55마력의 최고 출력을 달성했습니다. 100마력도 안 되는 게 무슨 고성능이냐고요? 깃털같이 가벼운 미니에게 이 엔진은 그야말로 로켓을 달아준 격이었습니다. 심지어 변속기의 기어비도 더 타이트하게 줄여서 가속력을 극단적으로 높였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총 1000대가 생산이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그룹2 경주의 인증을 취득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미니의 WRC 신화가 시작된 것이죠.
극단적으로 짧은 오버행과 극단적으로 가벼운 무게, 그리고 전륜 구동 박스 덕분에 전륜에 안정적으로 하중이 걸리는 특징을 가진 미니 쿠퍼는 구불구불한 코너가 줄줄이 이어지는 랠리 무대에서 그 진가를 톡톡히 발휘합니다. 미니 쿠퍼는 몬테카를로 랠리에서 1964년부터 1967년까지 3번 연속 우승을 거머쥐게 되고요. 그리고 랠리를 넘어 다른 여러 국제적인 레이싱 대회 참가에 우승을 차지하면서 이른바 자이언트 킬러라는 별명도 붙었습니다. 미니는 워낙 단순한 구조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파생 모델의 개발이 용이했습니다. 그래서 오래 생산되었던 만큼 수많은 변종들도 나왔는데요. BMC에서는 미니에 트렁크를 붙이고 전형의 전면부 디자인을 적용한 월슬리 호넷과 라일리 엘프를 출시했고, 차체 뒷부분을 늘려서 스테이션 웨건 형태로 만든 모델들을 모리스와 오스틴 브랜드로 각각 출시했습니다. 이 차의 뒷모습을 아시겠지만 이 차는 미니 클럽맨의 직기 조상에 가까운 모델들이며, 심지어 모리스 브랜드로 내놓은 버전은 미니 컨트리맨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그리고 이 원조 미니 컨트리맨을 판넬밴으로 전환한 모델도 존재했는데요. 심지어 여기서 지붕을 걷어내서 픽업 트럭으로 변형한 모델도 만들어졌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군용 차량으로 납품하기 위한 버전도 있었는데요. 미니 모크라고 이름 붙여진 이 차는 앞뒤에 모두 엔진을 장착하는 방식으로 4륜 구동을 구현한 모델이었습니다. 비록 승용차를 기반으로 했기에 군용 차량으로서는 지상고가 조금 낮은 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벼운 무게와 아주 단순한 구조 덕분에 공수부대용 기동 차량으로 제한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영국군 수뇌부에서는 험지 주행 성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채택을 거부했습니다. 비록 군 제식 채용은 불발했지만 이 차량은 민간의 농촌이나 휴양지 등에서 사용하는 다목적 차량으로 인기가 높았다고 합니다. 미니는 태어난 지 6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이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미니는 영국의 자동차 산업이 몰락했던 시기인 2000년도에 BMW 그룹에 인수되며 BMW 그룹의 프리미엄 소형차 브랜드로 재탄생해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물론 오늘날의 미니는 오리지널 미니와는 자본관계도 기본적인 설계 사항도 완전히 다른 차가 되어버리긴 했지만, 그 이름과 아이코닉한 디자인, 그리고 뛰어난 주행 성능과 감각적인 주행의 경험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